이 비만 치료제가 가격이 내려가고 점점 더 널리 사용이 되게 되면 사실은 이런 거에 근본적인 그 원인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치료의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앞단으로 옮겨오게 되는 겁니다. 네. 단순히 치료를 넘어서 예방의 효과까지도 고려를 하자면 더 시장은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바이오톡톡 더벨 제약바이오부 최현진 부장입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쏘아올린 GLP-1 비만 치료제가 20조 원대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연평균 30%가 넘는 성장률로 2030년에는 200조 원대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20%를 육박하는 체중 감소 효과에 비만을 넘어 당뇨, 수면 무호흡증까지 적응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LP-1 계열의 약물을 만능 치료제로까지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후발주자 입지를 노리기 위해서 각축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선두격에 서 있는 한미약품, 최인영 R&D 센터장을 만나 비만 치료 시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좀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약 개발을 한미약품에서 한 지는 이제 한 28년이 지나가고 있는 해인 것 같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 위고비를 맞았는데요. 직접 맞아보니까 굉장히 이게 효과가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렇죠.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만 이 성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실은 비만약이 처음 개발된 거는 100년이 넘었지만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던 약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안전하면서도 살을 빼는 효과가 일단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본질적인 거는 이 비만으로부터 유도되는 그 질환이 한 200여 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단순히 살을 빼는 거 이외에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들,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당뇨병 또는 메쉬 이런 질환들이 굉장히 대표적인데요. 저희가 효과적으로 비만을 치료함과 동시에 효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파급력을 갖고 있고, 지금은 그 후단에 어떤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약들을 별도로 쓰고 있지만 이 비만 치료제가 가격이 내려가고 점점 더 널리 사용이 되게 되면 사실은 이런 거에 근본적인 그 원인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치료의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앞단으로 옮겨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치료를 넘어서 예방의 효과까지도 고려를 하자면 더 시장은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예. 이미 치료 효능을 입증을 해서 이제 비만 이외에 살 빠지는 거 플러스 알파로 다양한 질환들의 이제 임상을 통해서 입증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이 약이 가지는 밸류 자체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재 비만 시장에서는 그 위고비의 압도적인 성과 속에 그 릴리의 마운자로가 도전장을 낸 상황입니다. 이 시장에 풀린 이들 빅파마들의 비만 약, 이 데이터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신가요? 조만간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가격 하방에 대한 압박은 상당히 가속화될 요인이 충분히 많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치료제 시장이 생각보다는 조금 낮아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전에 이제 비만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기존의 어떤 특성들, 예를 들자면 기존에는 근육이 빠지던 거를 늘려준다든지 이런 치료제들을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아마도 프리미엄 프라이스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미국 행정부의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 의해서 아마 비만약가가 상당히 프라이스 프레셔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새로운 계열의 비만 치료제 개발에 대한 니즈는 훨씬 더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 인하 압박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운자로가 시장에 풀리면서 위고비 약값이 25%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가격적인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후발주자 입장에서 이렇게 가격이 인하되는 이런 현상들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약가가 적정 수준으로 내려와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해서 시장 파이를 키우는 것도 또 다른 전략의 하나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주사제가 주류인 상황에서 최근에 경구용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패치, 그다음에 장기 지속형 주사제, 뭐 다양하게 이 제형 개발이 활발한 상황인데 임상적인 의미라든지 시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먹는 질편이 나온다고 그래서 모든 주사제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네. 먹는 질피원의 특징은 주사제보다는 약간은 낮은 효력 범위에 있는 것이 현실적인 수준이 맞고요. 또한 동시에 부작용 프로파일도 주사제에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위장관계 부작용인데 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이제 현실적인 이 오랄 젤피원의 한계입니다. 오랄 젤피원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거는 주사 바늘에 대해서 극도의 공포를 갖고 있는 환자분들에 있어서의 쓰임새가 있을 수가 있고요. 디지즈 모디피케이션 하는 약이 아니라 목표 체중에 도달한 이후에 이 체중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이 오랄 젤피원이 또 상당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노보노디스크와 릴리가 이끄는 이 비만 시장의 후발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이킹이라든지 화이자라든지 일부 비만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정리하거나 혹은 중단하는 이런 사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후발주자들에 대한 그 평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 한미약품이 뭐 전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듀얼 아고니스트도 개발을 했고 지금 메시로 개발하고 있는 트리플 아고니스트도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런 글루카곤을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기전을 비만 시장에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전략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릴리는 이제 글루카곤, 원래 자기들이 개발하고 있던 거에 글루카곤 활성을 보태서 이제 만들고 있는 삼중작용제가 리타트루타이드가 있고요. 뭐 저희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알트이뮨이라든지 이제 몇몇 회사들이 이제 그 글루카곤이라는 MOA를 이용하는 그룹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보를 중심으로 해서 GLP에다가 아밀린을 이제 더 얻는 이제 이런 전략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카곤을 사용하는 리타트루타이드의 결과가 현재까지 아직 시장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가장 좋은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새로운 MOA들을 이제 누가 먼저 이제 개발을 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세대 경쟁에서 노보가 사실상 여러 번 실기를 한 셈이고 결국에는 그 노보에서도 이제 그 글루카곤을 포함하고 있는 삼중작용제를 라이센스 인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이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에 뭐 로슈 같은 경우에는 뭐 상품화된 제품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파이프라인만 이렇게 찾아보시게 되면 릴리 노보와 대등한 수준의 파이프라인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근육을 보존하거나 늘려주는 프로그램에서까지 사실 로슈는 이미 노보보다는 파이프라인 구성이 더 알차다고 보여지거든요. 노보의 경우에는 이제 근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이렇게 눈에 띄는 것들이 보이지가 않고 있어서 싸움에서 과연 노보가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쭉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선두주자들이 이제 적응증 확장을 넘어서 그렇죠. 차세대를 이미 상당 부분 개발해 놓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후발주자들은 사실 진짜 좀 조급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한미가 이제 대한민국의 비만 약 중에서 가장 선두격에 있는 그렇죠. 한미의 지금 상황 어떤가요? 저희가 이 비만대사 관련해서 특히 인크레틴 필드에서 상당히 초기부터 일을 시작을 했고, 뭐,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이제 특허 관련해서도 저희가 특허의 개수나 아니면 이제 중요한 특허들은 서로 인용을 하거든요. 그 피인용 지수 면에서나 그 릴리 노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뭐 특허 개수 면에서도 뭐 노보 다음에 한미, 그 다음에 뭐 저희가 릴리보다 하나가 더 많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아까도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듀얼 아고니스트를 제일 먼저 개발한 게 사실 한미약품입니다. MSD에 기술 수출이 되어 있는 그 에피노펙토타이드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개발된
이제 그 듀얼 아고니스트였고, 저희가 지금 현재 메시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에포시팩투르타이드도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개발된 트리플 코 애고니스트거든요. 그 한미약품의 HOP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지방만 빼주고 근육은 오히려 늘려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아마 올해 안에 이제 미국 IND를 내고 임상을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뭐 그 개발 속도 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역시 제일 빠르죠. 이번에도 유로코틴2 기반한 HM1731 같은 경우가 저희가 트리플 아고니스트가 비만 치료제로 개발한, 아까 메시 치료제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개발을 했지만 비만에 데디케이션된 이제 HM1527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었습니다. 네. 하지만 효력 면에서는 저희가 자신을 하고 있고 다만 시장에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걔를 도와줄 파트너로서 아예 새로운 개념의 HM1731 유로코틴2가 이제 근육을 늘려주고 지방만 선택적으로 빼주기 때문에 그 두 약은 서로 쉽게 하나의 주사기에 담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근육을 늘려주는 기존에 없던 이제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릴리가 이런 근육 관련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항체 기반한 프로그램들입니다. 네. 이 항체를 비만 시장에 끌고 들어오는 데는 상당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죠. 네. 저희는 아예 새로운 MOA를 개발하기도 하지만 이제 먼 미래로 이 두 가지의 약이 서로 어떻게 이제 뭐 합쳐지고 하나의 주사기에서 투약이 될 수가 있고, 또 저희는 단순한 펩타이드의 아실레이션 통해서 이제 그 가격 측면에서도 경쟁력 있게끔 새로운 MOA 약들을 설계를 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만들어 감으로써 그것들이 결국에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레버리지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한미약품의 그 비만 치료는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포지셔닝인지, 그리고 다가오는 이벤트로는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하면 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HM1527 3중작용제 임상 1상 결과를 마무리를 했고 7월 말에 저희가 이제 또 이상 그 IND를 또 미국과 한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서 최대한 빠르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임상 2상을 이제 진행을 했고, 그 HM1731 다음 달에 이제 미국에 이제 IND가 아마 제출이 되게 될 겁니다. 내년이면 이제 저희 첫 번째 상용화 제품 에페그레나타이드가 아마 이제 실제로 허가를 받아서 시장에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대로라면 내년 하반기에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제로 투약을 해보실 수 있는 약이 아마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그 시베아컴 트라이얼에서 어떤 비만 치료제보다도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제일 좋은 약입니다. 삼중작용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어도 국내에는 2030년도까지 이제 국내 환자분들한테는 좀 가져다 드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뭐 31년, 32년 사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게임 체인저 HM1731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좀 투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혁신은 본진에서 싸워야 이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더 많은 연구자분들,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이제 메인스트림에서 조금 더 연구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이 비만약은 서로 다른 MOA라면 두 가지 약을 또 컨비네이션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상당히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조금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긴 시간 너무 재밌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미약품 최인영 R&D 센터장과 함께 비만 시장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한미약품은 내년 하반기경에 비만 신약을 내놓을 거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바이오톡톡 더벨 제약바이오부 최은진 부장이었습니다.